그분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줄 서서 먹는 집이 됐던 거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한 달에 1, 2천 이상 벌었거든요. 근데 2호점, 3호점을 저기다 늘리고 어디다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좀 갈급해지기 시작하네. 확장을 하니까. 보통 확장할 때 망하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나한테 충성 고객이 없다. 이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충성 고객한테 뭘 줘야 될까? 내 충성 고객을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냥 하우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우투 외에도 진짜 잘 먹히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글청개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글하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성과가 안 나온대요. 그리고 무슨 마케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매출이 예전에는 괜찮았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방법을 못 찾겠대요. 이거는요, 그 어떤 마케팅을 했냐 안 했냐가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한마디로 자기 충성 고객이 없는 거예요. 한 50명에서 100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막 수십만 명 이렇게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수만 명이나. 이거 제 이제 경험이고, 이제 수천 군데 개인과 고객사를 만나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충성 고객이 없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충성 고객만 있으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고, 이분들은 절대 그 고민을 다시 하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충성 고객이 있으면 경쟁사가 아무리 100군데 1000군데 들어와도 괜찮아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들도 마케팅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글과 영상도 많이 필요하시고. 그런데 학원 유형이 두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이제 내신 학원이에요. 둘 다. 첫 번째는 가령 A 학원이 있다면 여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받아요. 근데 이 B 학원은 3등급하고 4등급만 받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긴 일반적인 형태고 A 학원은 저래도 A 학원 하겠죠. 왜냐면 학원비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3, 4등급 애들만 받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학원 운영해 보니까 학원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를 다 받는 게 좋긴 한데, 이 전체를 다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 6, 7, 8, 9등급 여기 애들은 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학습 의욕이 좀 떨어진대요. 신경 써서 가르쳐도 그 학원에서도 자원이 많이 들어가고 학부모님도 학원비 내서 힘들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학업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패턴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근데 3, 4등급 애들은 다르대요. 일단 학습 의욕이 높고, 왜냐면 얘네들은 1, 2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 실제로도 몇십 명씩 1, 2등이 된대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도 성과가 나니까 기뻐.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걸 마케팅 자료로 쓸 수 있어. 우리 학원에 와서 1, 2등급이 많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학부모들도 클레임 사례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공부 못해서 혹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올라갔니 많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3, 4등급만 하는구나. 반대로 여긴 이 학원이 이런데, 그럼 여기 학원은 어떠냐면 다 받으니까 나중에 옆에 경쟁 학원이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요.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다 유출이 돼. 왠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 모든 글과 영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나보다 더 글 잘 쓰고 나보다 영상 더 좋은 거 올라가고 나보다 더 마케팅 잘하는 업체가 나오면 한 방에 그냥 함락돼 버리는 거예요. 공략되고 끝나요. 충성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긴 있고. 왜? 여기는요 3등급 4등급만 받은 데는 어떠냐면, 여긴 경쟁자가 생겨도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목적이 명확해. 3, 4등급에 있는 애들만 받았고 얘네들만을 위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고,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얘네들이 1, 2등급이 될 거거든. 그 실제 그렇게 된 사례도 있고, 다른 데가 생겨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 학원에는 단일 그 목적이 명확해. 목표도 명확하고. 왜냐면 3등급 4등급을 제외하고는 1등급 2등급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9등급까지는 안 받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배제를 했더니 충성 고객이 생긴 거고, 충성 고객이 생겼더니 경쟁자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받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3, 4등급 애들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등급 애들이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해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 학원이 사례가 좋거든. 근데 이쪽은 뭐냐면 전체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성과가 들쭉날쭉해. 누구는 진짜 불만족하고 한 번에 달러 난리도 아니고, 누구는 그냥 뭐 1등급이 1등급 받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고, 3등급 4등급 애들도 뭐 되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얘네들만 위한 커리큘럼이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전체를 위한 거지. 물론 조금씩 분반 같은 건 하겠지만, 근데 여기보다 색이 훨씬 약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지. 여기 경쟁자 나오면 맨날 거기 신경 써야 되고, 그죠? 여기는 마케팅해도 괜찮아. 그래서 여긴 상품이 너무 확고해서 노출되면 될수록 더 많은 애들이 올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다른 모든 학원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이런 거구나, 충성 고객이라는 게. 또 약간 얘는 다른데, 식당 같은데 처음에 오픈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설이 타령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비용 내고 이제 신나게 떠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많이 오니까 와 좋다. 근데 그래서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날만 많이 오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날 온 사람들을요 다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거 하는 날이에요, 오픈빨이.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오픈빨이 있을 때
근데 100명이고 300명이 오시잖아요. 나 같은 무료로 다 주겠어. 그리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런 것들 설문조사 다 받아가지고 어르신 맛있었어요? 얘야 이거 맛있었니? 다 적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먹었으면 고맙습니다 다 하고 음료수도 주고 소주도 한 병 시원하게 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케팅비 앞으로 나갈 그 몇 수천만 원 수억보다 그때 쓰는 몇백만 원이 훨씬 낫습니다. 만족하고 100명이 오셨으면 한 70명 만족하셨어? 그럼 70명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다시 못 올 70명이에요. 그게 오픈바리에서나 많이 오는 거잖아요. 줄 서서 140명이 돼 140명이 280명이 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세요. 이렇게 더 맛있게 내주려고 가지고 더 풍부하게 주시고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단골 충성고객 생기잖아요. 거기는 이제 앞으로 마케팅하고 플레이스 할 필요가 없어요. 쭉 오는 거야. 그것만 유지하면 되겠죠. 사실 그게 어렵잖아. 지속하는 게 그 서비스의 질, 그 웃는 얼굴 그걸 계속 지속하는 게 어렵지. 그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거 감정 상한 사람이 다시 오는 거 봤습니까? 충성고객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2008년 정도에 처음 마케팅에 눈을 뜰 때요. 그때도 결국엔 글이에요. 글. 근데 카페가 돈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서 2008년도에 제가 그런 카페를 만들었어요. 중고차 카페를 다음에다가. 근데 되게 잘 되고 싶었어요. 그 옆에 카페 공간에 보면 배너 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달면 1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막 매달 받는 거예요. 지금의 구독료처럼. 근데 그 30만 원짜리 3개만 있어도 한 달이면 9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30개씩 달기도 하네. 막 이렇게.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연계까지 시키고. 버는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카페를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저희 카페에도 저기 매물도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도 하고 물론 전부 다 문전박대죠. 그렇게 하고 관련 카페 다 돌아다니면서 저도 막 정보글 쓰면서 막 우리 카페 홍보도 하고 탈퇴도 하고 그렇게 수만 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페 초고수분들도 전국으로 섭외해서 막 만나러 댕기고 그런 강의도 듣고 막 그랬어요. 몇 년에 걸쳐 들었죠. 그런 걸. 지금 만약 블로그 카페로 트래픽을 그러니까 조회수를 발생시키고 싶은 분이라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도 하루에 5,000명도 오는데 메인 트래픽은 유튜브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해본 경험. 유튜브 제가 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카페나 블로그를 트래픽을 확 키우고 싶다면 방법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저도 수만 개 이상 글을 쓰고서 느낀 건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배우고 해보니까 실은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동네에 그 소리 소문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던 그 카페 운영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참고로 공무원인데 근데 이분이 했던 카페가 뭐냐면 저는 예시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물론 다 없어졌습니다만 대파 카페를 운영했어요. 이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신차 나오면 어떻죠? 뭐 펠리세이드 새로 나오면 뭐 또 아빠차라고 해서 또 막 엄청 카페가 흥하고 또 새로운 신차 나오면 또 갈아타고 그러잖아요. 카페가 중고차도 어떻습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데만의 방식이 있어요. 사람도 되게 많아. 하루 종일 글 쓰고 매물 올리고 커뮤니티 활성화시키고 보통 이렇거든요. 그런 걸 보통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분은 그 카페를 한 거야. 뭐 압류된 차들 문제된 차들 이런 것들만 다룬 거예요.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 첫 번째로 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중고차나 신차 이야기는 이 사람 카페에서는 없어요. 그런 말이. 오로지 압류된 차, 뭐 아무튼 문제된 차만 다루게 되고 만 이 카페에서 차라는 전체 주제에서 전만 다루던 카페에서 똑같이 다른 데처럼 신차나 중고차 다뤘다면 어땠을까? 아까처럼 그냥 내신학원 1등부터 9등급 다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카페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경쟁자가 생기면 어떻다? 다른 카페로 다 이제 사람들이 갈아타는 거죠. 그 의미가 없고 특색이 없잖아요. 충성 고객이 없다는 거예요. 즉 배제했더니 충성 고객이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맨날 와서 사람들이 출첵을 하고요. 그리고 맨날 형님, 누님, 동생들 해가면서 굉장히 친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치 영국에 훌리건들 보시면 막 축구 경기할 때 막 전쟁 날 것처럼 난리가 나잖아요. 막 불도 나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나 있을 줄 알았어.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가지고 다 투기하고. 근데 경기장이 깔끔하네. 그 나는 약간 좀 그런 카페여갖고 문제 있는 카페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매너들도 깔끔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딱 그 정보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그 정보만 말할 건 반드시 여기에만 왔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정보 그 지식만 여기서 돌아다니니까. 이분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너 달고 그다음에 폐차도 하지 보험도 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런 차 거래도 하지 한 달에 제가 아는 것만 소리 소문 없이 몇 천씩 버셨어요. 물론 좋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배제가 주는 그 충성 고객이 생겼을 때 어떤 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고 싶은 차도 사고 다니고 싶은 여행도 다니고 그냥 유유자적 자기가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도 그냥 알아서 다 하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배제를 했더니 벌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세요. 지금도 벌어먹기 어려워 죽겠는데 야 100명 중에 70명을 배제해버리면 난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옆집에 똑같은 가게나 비슷한 가게 들어오면 바로 다 뺏기는 거야. 그죠? 제 사례도 예전에 아구찜집을 할 때도 그랬어요. 저희 집은 스키다시를 줄 수는 없었는데 다만 제 강점이 뭐였냐면 아구를 전국에서 가장 싸게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우리 사촌 매형이 그 목포에 가족을 경비원으로 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아구 겁나게 싸게 받아갖고 이렇게 푸짐하게 줬어. 그 당시에도 아구찜 한 접시 먹으려면 한 3, 4만 원, 5만 원 내서야 돼요. 지금이랑 비슷해. 한 18년 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줬어요. 엄청 크게. 접시도 이렇게 30cm짜리 짜갖고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손님들이 미어 터지고
그리고 그 동네 물레동이었는데 거기서 아나운서 분들도 많이 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 뉴스에 나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은 풍성하게 어떤 반찬이나 스키다시를 먹으러 오는 분들은 없어. 우리는 그런 분들 오지 마시고 아구 좋아하시는 분, 아구에다 소주 한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구 푸짐하게 드실 분, 그분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줄 서서 먹는 집이 됐던 거죠. 근데 패착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한 달에 1, 2천 이상 벌었거든요. 근데 2호점, 3호점을 저기다 늘리고 영등포 구청점에도 하고 막 어디다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좀 갈급해지기 시작하네. 확장을 하니까. 보통 확장할 때 망하잖아요. 허영짐이지. 그냥 그 하나만 잘하면 될 걸. 그래서 그때 또 뭐 하게 되냐면 그 전에 안 했던 뭐 점심 장사, 백반 같은 것도 하게 되고 해물탕, 해물찜도 하게 되고 동태탕, 대구탕 이런 것들. 심지어 비빔밥, 뭐 된장찌개 이런 거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지. 아까 얘기했던 그 카페가 아닌 거야. 더 이상. 내신 3, 4등급의 그 카페에서 전체를 다 받아버린다고 갑자기 뭔가 문호를 개방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이 집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망한 거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요. 어떤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나한테 충성 고객이 없다. 이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충성 고객한테 뭘 줘야 될까? 이분들한테 딱 필요한 그 정보만 주면 되죠. 740만 조회수 터진 거 그 인스타그램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450만에 터진 거 똑같듯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딱 있어요. 그것만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그거 와서 여기만 하는 거죠. 근처계 채널도 어떠냐면요. 정치 얘기, 사업 얘기하면 조회수 안 나옵니다. 그건 딴 데가 더 잘해. 그리고 딴 데 가서 보는 게 낫고 여기서까지 그 피곤한 주제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무일푼으로 글 써서 돈 버는 법 또는 뭐 글쓰기 잘하는 법 뭐 이런 걸 해야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모여진 커뮤니티니까. 그런데 전 굉장히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채널도 작고 조회수도 거의 안 나와요. 제 구독자 수에 비해서. 다만 저는 이 충성 고객, 충성스러운 친구들, 저도 그런 친구가 돼야겠죠.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같이 와서 이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곳 강남 아닙니까? 그래서 서초동에서 조그맣게 사업체를 펼쳐놓고서 먹고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클 필요가 없고 제 기준으로 한 50명에서 100명 처음에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50회에서 100회면요. 그거면 무적입니다. 무적. 왜 그런지 아세요? 조회수가 10만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가령 해외 유명 셀럽들 나오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와서 쇼츠나 이런 걸로 만들었어. 올렸어. 많이 올라가겠지. 60만에 나오겠지. 근데 그게 내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조회수 100회가 나오더라도 그게 내 매출에 도움이 됐을 때 진짜 사업 걱정이 없는 거죠. 아까처럼 3, 4등급에 해당하는 그 정보를 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충성 고객이 있냐 없냐 먼저 보셔야 되고 충성 고객을 만들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주는 건요. 다 퍼주라고 하잖아요. 다 퍼주라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점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 이제 충성 고객이 없구나. 어떻게 배제하면 되는지 요거만 알면 이제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전형적인 썸네일하고 제목을 제가 추려서 올려드릴게요. 내 충성 고객을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냥 하우투를 주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표현들이 나올 텐데 모르시면 그냥 외우시고 단어만 바꿔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우투 외에도 진짜 잘 먹히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정도로 해서 글을 쓰시고 영상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혹시 잘 되시는지 안 되는지 저만의 편협한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시는지 안 되는지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보고 의견도 좀 드릴게요. 컨텐츠라는 거 있잖아요. 글이랑 영상은 결국엔 썸네일하고 제목이 나와줘야 돼. 이게 그 90%거든요. 요거만 보시면 나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럼 누구는 배제되고 누구는 나한테 올 거고 누구는 고맙게 정보 소비할 거고 누구는 뭐 정보를 보고 패스할 거고 이게 드러날 거예요. 내 분야에서 내가 네일샵을 하든 뷰티든 아니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시든 아니면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관계없이요 10개를 만드시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례를 갖고 가령 이런 거예요. 이 동작만 하면 하루에 3분씩만 하면 팔뚝살 일주일 만에 무조건 빠집니다. 이 동작만 팔뚝살 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있죠. 가령 이런 게 나오면 어떻죠? 아마 실제 팔뚝살을 빼는 방법은 정말 삼라만상이 펼쳐진 것처럼 그만큼 많을 거예요. 사람 체질마다 다르고 다 다르죠. 유형마다 다르고 여기만 하도 정말 빠지나? 빠져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일단 이 동작을 하나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여기에 수긍을 하고 들어와서 그 글을 본 다음에 실제로도 도움이 된다고 느낀 사람은 그걸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야 그리고 난 전문가인데 야 그 동작을 살 안 빠져. 이런 분들은 어떻죠? 내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지. 정보가 고맙네 안 고맙네 하는 것들은 그냥 내 정보의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 정보를 다 주었더니 100명이라고 쳤을 때 5명 정도는 실제 너한테도 그 컨설팅이나 아니면 그 동작을 나도 교습을 받고 싶어. 아니면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너한테 받고 싶어. 이러면 그분들한테는 매출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중에서 전문가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타겟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다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 주고 빅팬한테 팔아라 이런 거죠. 가령 식자재 유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그 식당들을 영업해서 자기 과일 야채 납품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주로 납품하는 게 뭐냐면 청양고추, 미나리, 쌈 종류 이런 거래요. 삼겹살집에 많이 납품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미나리는 어느 지역이 더 좋아요? 그분은 그걸 다 알고 있어. 미나리가 시즌별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미나리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게 훨씬 낫고 상추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이 지역 말고 이 지역 쓰셔야 돼 라는 거를 정보를 줬어요. 가령. 그럼 이 영상을 누가 볼까? 만약 100명이 본다면 식당 사장님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볼 거고 뷔페 사장님도 보실 거예요. 다른 요식업에서도 보시겠죠? 인천에 식당에서 필요한 또 등급의 야채가 있대. 야채가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다면 B에서 B뿔 정도 되는 등급이 식당한테 제일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퀄리티도 중간 이상이고 가격대도 딱 맞아서. 저도 식당 운영해봤지만 이런 거 몰랐거든요. 이런 정보를 다 그냥 까서 다 주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지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요 인천의 땡땡 시장에서 사갖고 와요. 그런 등급이 모여있는 곳은 그 시장밖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가락시장은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다 있대. 그래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구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퀄리티랑 가격대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야. 식당 사장님들 같으면. 그래서 그 시장에 간다는 거야. 그럼 이 정보 알려주면 어때요? 그 시장에 갈 여건이 되는 분들은 사갖고 오겠지. 개인이든 식당이든. 그런데 좋은 정보인 건 알았어. 근데 가지는 못해. 그런 여건은 안 돼. 하지만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는 있어요. 많겠죠? 그럼 100명 중에 5명, 10명은 나한테 시키겠네? 왜? 정보를 줬잖아요. 그리고 배제됐잖아. 나머지는. 직접 가져갈 사람, 그냥 정보만 소비하고 말 사람. 그죠? 배제가 된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이분은. 그럼 모두한테 정보도 주고 하면서 전혀 상업적이지 않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사례는 그렇게 들었지만 어떤 산업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경험에서 나오는 팁이라면 조회수가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지속적으로 활동하셨더니. 그런데 매출은 들쭉날쭉하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건 외부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다만 우상향할 거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면. 내신 3, 4등급 학원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례를. 조회수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 방향에 맞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포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조금만 괴로워도 잘 못 참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거만 잘 참으시면 돼요. 누구도 위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는 둘 중에 하나 좀 해주세요. 야, 이 영상 끝까지 본 분이 우리 카페 회원인 거야.